유튜브 토끼굴 현상이라는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앨리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토끼굴에 비유한 말로요,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실제로 유튜브 추천 시스템 담당자로 일했었던 엔지니어인 기욤 샬로라는 사람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의 검색 엔진하고 추천 알고리즘은 균형을 찾기보다는 동영상 시청 시간을 연장해서 광고 수입을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쪽으로 보여줘서 더 머물게 하는 거죠. 이 토끼굴 현상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한편으로 내 편 만들기에 또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브랜드 팬덤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아서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면, 인스타그램은 그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매일매일 뜨니까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꾸준히 높아지겠죠. 물론 토끼굴 현상이 만능은 아닙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먼저죠. 조잡한 제품을 토끼굴 현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이죠. 저는 책을 몇 권 썼어요. 근데 집필이라는 작업이 워낙에 자신과의 싸움 같은 일이다 보니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아주 좋은 글을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요. 중간중간 적절하지 않은 맥락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자나 출판사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대개는 저자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원고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 아예 전작이 성공했으니까 후속작은 대강대강 쓰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죠, 마감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냉정한 독자의 평가입니다. 120%를 쏟아부은 책하고요, 또 70% 정도만 쏟아부은 책은 확실히 판매량이 다릅니다. 예, 놀랍죠? 이번에 보니까 영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순신 3부작의 그 마지막 작품 노량 죽음의 바다가, 저는 손쉽게 아주 1000만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개봉 전에는 이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 1000만을 넘기느냐는 노량에 달려있다,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나 봐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김한민 감독의 이 이순신 3부작은 사실 김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잖아요. 명량해전이 벌어진 게 1597년 10월 25일이고요. 노량해전이 벌어진 게 같은 해 12월 16일이니까 사실 이 두 전쟁은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던 장군이 어느 날 5년 전에 벌어졌던 임진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산대첩이 들어가서 3부작이 된 건데요. 원작 칼의 노래에서도 두 해전은 사실 소설의 처음과 끝일 뿐, 핵심은 장군의 내적 고뇌였죠. 이 애초부터 이순신 장군 자체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선조의 비난과 무능한 조정으로부터의 고초가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나온 영화들은 점점 힘이 빠지더니, 영화 노량은 아마 명량의 30-40% 수준으로 아마 이 관객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전투씬은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장군이 북도 치고 거북선도 등장하는 등 이 감독이 창작을 상당 부분 입혀서 설득력도 좀 더 높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관객은 냉정합니다. 장군의 고뇌를 명량에 쏟아부었고,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명량해전 이후에 딱 한 달 반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토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죠. 이 광고와 인플루언서의 응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런 팬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자신들이 보기에 별로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홍보를 꺼립니다. 연결을 거부할 권리는 구독자와 팔로워의 자유니까 말이죠. 이를 마케팅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의 충성도를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죠. 팔로우가 적지만 반응이 좋은 계정이야말로 토끼굴 현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이 개인 맞춤형 소셜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이런 토끼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감사합니다.